네, 안녕하세요. 박종일 소장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단지 내 상가, 근린 상가에 이어서 나에게 맞는 상가 찾기, 중심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중심 상가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? 그 신도시나 택지지구들, 그런 새로 생긴 그 도시의 그 중심에, 센터에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상가겠죠. 그 도시의 메인이 되는 그런 상가겠죠. 그 말 그대로 중심 상가는 중심 상업 지역에 형성되는 상가로 보시면 됩니다. 이제 경우에 따라서 중심 상업 지역에 들어오기도 하고요. 일반 상업 지역에 생기기도 하죠. 이거는 그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, 규모가 크면 중심 상업 지역이 있고 일반 상업 지역을 이제 따로 두는 경우도 있고요. 아예 일반 상업 지역이 그냥 메인이 되는 그 소규모 도시들도 있습니다. 택지지구들. 그리고 근린 상업 지역이라고도 있는데, 요거는 큰 규모의 도시에 근린 상가들, 좀 층수가 좀 높은 그런 근린 상가들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위례 항아리 상권 같은 경우는 이런 근린 상가들이 층수가 10층이 넘어요. 그런 곳은 준주거 지역에 지은 게 아니고 그런 근린 상업 지역에 지은 상가들입니다. 이렇게 이제 상가들이 있는데, 이런 상가들이 왜 이제 가격이 비싸잖아요. 근데 왜 비쌀까요? 비싼 이유는 중심 상업 지역의 땅값이 비싸서 그런 거죠. 땅값이 왜 비싸냐? 그거는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 가치가 더 높기 때문이에요. 그 똑같은 100평이라도 주거지나 준주거 지역에서는 그 바닥에 60평, 70평밖에 건축을 못하는 반면에 이런 중심 상업 지역에는 80평 이상을 이제 지을 수가 있어요. 그 높이 짓는 그 용적률이라고 하죠. 용적률도 훨씬 높기 때문에 그만큼 그 가격이 비싼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 중심 상업 지역에 있는 그 건물들은 좀 층수도 높고 면적도 크고 되게 촘촘하게 막 지어져 있고 그렇죠. 일조권 제한 같은 것도 없기 때문에 막 붙여서 져도 상관없어요. 도로 사선 제한 이런 것만 아니면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비싼 그 상업 지역에 그 땅을 사서 상가를 지면 당연히 중심 상가는 가격이 좀 비싸겠죠. 비싼 가격을 주고 사는 이유는 뭘까요? 이유는 이 중심 상업 지역들이 보통 한번 활성화가 되면 좀 시간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 가치나 아니면 수익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. 특히 가장 높아지는 게 이제 권리금들이 막 높아지고 하면서 그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. 안정성, 또 상징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가치도 덩달아서 이제 높아지는 이제 그런 곳이 이제 중심 상가입니다. 그래서 상가를 좀 안다 하는 분들 중에 중심 상가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이 중심 상가 좋다고 아무데나 투자할 수는 없겠죠. 최근 이제 이기 신도시들 막 분양하고 나서 이제 결과물들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. 들어온 분들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좀 1년 넘게 지금 공실로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좀 어려운 상황을 맞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원인은 내가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했던 점이 좀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이고요. 또는 초기에 계획했던 그런 개발 계획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제때 수행되지 않아서 그걸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유로 중심상가 투자는 아무래도 좀 고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투자 가치는 있어도 그만큼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좀 유의하게 좀 봐야 될 부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 상권의 규모입니다. 상권의 규모는 크게 상가가 이제 있는 그 상업 지역이 넓으면 그만큼 구색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. 물론 그 중에서도 좋은 자리와 좀 덜 좋은 자리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찾을 수 있다면 큰 규모가 클수록 상가는 더 유리할 겁니다. 이 중심 상가는 특히. 첫 번째는 그렇게
상업지역의 규모라고 말할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상권은 이제 사전적 의미인데 쉽게 말하면 배후지유하고 같은 말이에요. 내 상가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 범위, 세력을 사실 상권이라고 합니다. 이게 상권의 사전적 의미예요. 뭐 강남역이라고 하면 그 상권의 범위는 서울 전체가 되겠죠. 또는 그 지방까지 퍼지겠죠. 그래서 강남역 상권 같은 상권을 광역상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. 우리 동네 상가의 상권은 어떨까요? 그건 우리 동네가 되겠죠. 동네에서만 이용을 하니까. 그게 이제 상권의 두 번째 개념이에요. 상권의 규모. 이 상권의 규모가 크다라는 것은 이 상가를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범위가 넓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도시가 있는데 중심에 중심상가가 생겨요. 그러면 이 중심상가에 찾아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이 신도시 안에만 머무는 사람이 될지 아니면 이 인근 지역에서도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상권이 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도를 보면 알겠죠. 어떻게? 인근에 이거보다 더 큰 상권이 이렇게 있다. 그러면 이게 아무리 활성화가 돼도 이쪽으로 올까요?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겠죠. 그 상권의 규모가 커지는 데는 한계가 생기는 거고요. 외려 내 도시에 있는 그 배후지들을 좀 뺏기는 역할이 생길 수도 있고요. 반면에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상권들이 인근에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사람들이 더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상권의 규모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.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배후지 상권의 규모에 관한 내용인데요. 이렇게 좀 상권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상가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상권의 규모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유입시설이에요. 인구 유입시설이란 집객시설을 얘기를 하죠. 집객시설이 뭐가 있죠? 뭐 교통시설로 지하철, 뭐 광역버스 정류장, 일반 버스 정류장도 뭐 마찬가지예요. 노선 많은 버스 정류장 보면 사람들 굉장히 막 많이 몰리잖아요. 그렇게 모여서 이렇게 공간이 형성되면 그런 쪽에 이제 상가 시설도 마찬가지로 발전되기 때문에 이런 집객, 교통을 위한 집객시설, 뭐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요. 또는 백화점이나 뭐 쇼핑센터 아니면 대형마트, 좀 적은 규모로는 뭐 요즘에 CGV 롯데시네마 같은 그 상영관 또는 뭐 하여튼 그런 대형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대형 서점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집객시설, 인구 유입시설입니다.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런 걸 따져보고 그 주변에 그 인근에 이제 내가 내 자리를 이제 찾아서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초기에 중심상가들 분양을 할 때 아마 설명을 다 할 겁니다. 그럼 그럴 때 이런 게 과연 얼마나 현실적인지 아닌지를 좀 따져보면 되겠죠. 그리고 세 번째, 초기 배후지인데요. 중심상가가 이제 너무 좋다라고 하면 초기부터 좀 공실이 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을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1년씩 공실 가지고 있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, 사실. 은행 이자는 물론이고 뭐 관리비도 이제 부담해야 될 그럴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초기 배후지, 즉 바로 인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세대가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. 중심상가라고 해서 뭐 유흥시설이 물론 있습니다만 다 위락시설, 뭐 유흥시설, 뭐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. 중심상가 내에서 속하는 80% 이상, 90% 이상은 다 근린상가들, 근생시설들이에요. 근린생활시설. 우리가 근생상가나 단지 내 상가에서 만나는 그런 상가들이 좀 다양하게 되게 이제 펼쳐져 있는 것일 뿐이지 그런 상가들이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바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배후 세대라면 내가 근린상가 대신에 뭐 외식을 할 때도 중심상가에 있는 상가를 이용할 것이고 또 애들 뭐 학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뭐 병원을 갈 때도 여기를 이용할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초기 인근에 바로 인접해 있는 배후지, 상권에는 뭐 1차 상권이라고도 하고 전 직접 배후지라고도 합니다만 이런 배후지가 있는지 바로 다 있는 내 상가에 바로 영향을 미칠 이용할 수 있는 배후지가 있는지를
살펴보는 거, 요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입지.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긴 합니다만, 이 입지에 대해서는, 이 논리는 다 똑같아요. 일반 근린상가나, 뭐, 이런 중심상가나, 입지, 좋은 자리. 뭐죠? 동선이죠. 대신에, 뭐, 아까 근린상가들이 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, 또 시장들을 향하는 동선이었다면, 얘는 뭐 백화점이나 아니면 뭐 영화관, 아니 그 같은 뭐 인구 유입시설을 향하는 그런 동선들,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중심상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대로변 상가 또는 뭐 골목 상가가 있을 텐데, 통상적으로 보면 이 대로변 상가보다 골목 상가들이 더 활성화되는 경우들이 많아요. 이제 그 이유는 그 안에 이제 상업시설의 규모가 넓기 때문에, 물론 면이 접하는 것도 물론 차이가 있을 거예요.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, 주요 집객시설, 인구 유입시설들이 내측에 주로 있기 때문에, 이 내측에 또는 뭐 광장이나 아니면 뭐 먹자골목 이런 것들이 내부에 생기기 때문에, 이 안쪽에 있는 그 상가들이 좀 활성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, 뭐 이게 뭐 딱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내용은 아닙니다. 항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. 하지만 대로변에 그 사람들이 동선이 생기는 경우보다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이 내부에 광장이나 보행자로 뭐 이런, 아니면 이면도로, 먹자가 생기는 이면도로 이런 쪽에 그 상권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해서 입지를 결정할 때 보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. 중요한 것은 상권의 규모를 이제 파악을 하고요. 그리고 나서 집객시설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. 그리고 그 집객시설이 들어온 것, 또 그 집객시설을 향하는 그런 동선들에 투자를 하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. 그리고 더불어 뭐 초기에 직접 배우지, 1차 상권이 바로 근접해 있어서 내 상가를 아파트 주민들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가다라고 하면 초기에 내가 안정적으로 진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, 이런 것들을 뭐 4가지 다 100%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한 3가지라도 좀 만족할 수 있는 상가를 찾아서, 내가 갖고 있는, 내가 찾는 상가가 이런 내용들과 좀 맞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중심 상가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, 향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정리를 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중심 상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